챔스 16강 1차전에서 레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2대1로 꺾었는데 일단 경기에서 참 아름다운 골들이 많이 나왔죠. 레알이 넣은 2골도 그랬고 아틀레티코가 넣은 1골도 굉장히 아름다운 득점들이었어요. 이날 레알의 시스템은 4-4-2였습니다. 최후방에 백포를 놓고 그 앞에 브라임 디아스, 카하빈가, 추아메니, 호드리구가 배치, 전방에 비니시우스, 음바페가 위치하죠. 이게 포메이션이 4-3-3이 됐든 4-4-2가 됐든 제가 항상 레알을 볼 때마다 인상적인 건 이 바깥 채널에서의 파괴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전술 얘기를 하면서 필드를 나눌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드를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필드를 나누면 온서드, 미들서드, 어태킹 서드 이렇게 진영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법, 우리 진영을 기점으로 공격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 왼쪽 채널, 중앙 채널, 오른쪽 채널 이런 식으로 채널을 기준으로 나누는 시선이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팀들마다 채널을 활용하는 방식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팀들은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 즉 외부 채널들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되 이걸 상대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상대의 수비 간격을 벌려놓고 제일 중요한 중앙 채널의 간격을 벌려놓는, 그러면서 중앙 채널에 있는 스트라이커나 뒤쪽에 있던 공격형 미드필더가 올라오면서 박스 타격을 노리는 이런 식으로 채널을 활용하는 팀들이 있고, 또 어떤 팀들은 애초에 중앙 채널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면서 공격 방향을 처음부터 중앙으로 세팅, 상대의 수비를 중앙 밀집형으로 모아놓고 외부 채널에 있는 윙포워드들에게 의도적인 고립 상황, 아이솔레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알은 그냥 양쪽 외부 채널들의 파괴력이 너무나 강력해요. 안첼로티가 지금 측면에서의 파괴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이 4-4-2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현재 레알은 스쿼드에서 기용할 수 있는 강력한 측면 자원들이 많다. 이날 전방에 배치된 비니시우스와 음바페도 당연히 외부 채널로 빠졌을 때 위협적이고, 이날 경기에서의 4-4-2 두 측면 브라임 디아스와 호드리구도 강력합니다. 특히 이 두 명, 브라임 디아스와 호드리구, 이 둘의 포지셔닝은 너무나 정직하죠. 포지션 플레이 공간으로 따지면 브라임 디아스는 11번, 호드리구는 12번 공간을 차지했어요. 이날 경기 둘의 히트맵을 보시면 비교적 고정적인 위치의 포지셔닝, 브라임 디아스는 왼쪽 측면, 호드리구는 오른쪽 터치라인 근처에서 플레이를 지속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레알의 득점 2개가 이 넓게 벌린 2명에게서 나왔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이게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반전 레알의 첫 번째 득점 장면입니다. 이게 무려 전반 3분 만에 나왔어요. 공격 상황에서 레알이 왼쪽 채널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데, 보시면 두 미드필더 카하빈가랑 추아메니가 모두 왼쪽에 치우치면서 해당 공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레알의 이 투자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수비 라인 역시 이쪽 채널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반대쪽 채널, 발베르데랑 호드리구가 있는 이 오른쪽 채널을 보시면 정말 넓은 공간이 발생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이 호드리구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우리 볼과 동료들의 패스워크가 저 멀리 왼쪽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반대편 오른쪽 터치라인을 완전히 밟고 서 있는 매우 넓은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죠. 이걸 확인한 카마빈가가 오른쪽 풀백 발베르데에게 횡패스, 발베르데가 볼을 잡는 걸 보고 곧바로 넓게 벌려있던 호드리구가 전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건 거의 약속된 플레이에 가까웠어요. 왼쪽 채널에서 반대쪽 채널로 전환됐을 때 그쪽에 넓게 벌려있던 호드리구가 침투한다. 그리고 그 침투 움직임에 맞춰서 발베르데가 앞 공간으로 빠르게 패스를 찔러 넣는다. 바로 전 장면에서 아틀레티코의 수비 밸런스가 반대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호드리구는 넓은 공간에서 자신의 개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을 얻었고, 아틀레티코의 뒷공간을 부수고 박스 안으로 침투, 레알의 선제골을 터뜨렸죠.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레알은 필드를 넓게 쓴다는 표현의 정석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8번 공간 인근에서 패스워크를 하면서 상대 시선을 왼쪽 채널로 끌어당겨놓고 카하빈가의 한 번의 패스로 4번 공간에 있던 발베르데에게 패스, 이 발베르데가 12번 공간에서 포지셔닝을 유지하고 있던 호드리구에게 곧바로 침투 패스를 찔러준다.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은 호드리구가 14번 공간을 공략해 들어가면서 마지막엔 박스 안까지 들어가 개인 능력으로 득점. 너무나 간결하면서도 파괴적이죠. 심지어 이렇게 필드를 넓게 쓰면 상대 수비가 당연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 채널에서 반대쪽 채널로 공격 방향이 간단하게 넘어가 버리니까 호드리구가 박스 안으로 들어간 이후, 이 득점 장면에서도 보시면 갑자기 반대편에서 박스 안으로 들어온 호드리구를 쫓느라 이번에 전부 호드리구 쪽으로 수비들이 몰려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번엔 원래 왼쪽 방향에 있던 공격수 비니시우스 쪽에 공간이 또 열린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호드리구의 아름다운 득점이 나왔지만 혹여 만에 하나 여기서 그가 슈팅 시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왼쪽 비니시우스에게 볼을 돌려주는 선택지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 외부 채널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지금 레알이 자랑하는 좋은 측면 자원들의 공격력이 발휘될 여지가 점점 더 많아져요. 재밌는 점은 레알의 두 번째 골, 그 두 번째 득점은 이번에 오른쪽 채널이 아니라 왼쪽 채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후반전 레알의 공격 상황. 아까 첫 번째 득점 장면과 채널만 다를 뿐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레알 선수들이 오른쪽에 많이 배치되면서 해당 공간에서 패스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골 장면에서 왼쪽 채널의 선수를 많이 배치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죠. 그런데 패턴은 똑같습니다.
오른쪽 채널에서 패스를 나누던 중 마지막으로 볼을 잡은 카마빈가가 아까와 똑같이 반대쪽 채널의 풀백, 아까는 발베르데, 지금은 맨디에게 횡패스를 넘깁니다. 여기서 레알 왼쪽 채널의 움직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맨디가 볼을 잡은 이 시점, 브라임 디아스, 비니시우스가 완벽한 삼각 대형을 이룹니다. 이후 이 세 명이 정교한 3자 패스를 나누면서 아틀레티코의 수비를 유린하기 시작해요. 우선 맨디가 앞에 있는 브라임 디아스에게 패스, 디아스는 측면 넓게 벌린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맨 처음 패스를 시작한 맨디는 디아스를 지나서 박스 안으로 침투를 가져갑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까의 삼각대형에서 브라임 디아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준 움직임 때문에 맨디 앞엔 침투할 만한 넓은 공간이 열려있죠. 이걸 본 비니시우스가 브라임 디아스에게 패스를 받은 뒤 곧바로 맨디 쪽으로 찔러줬고, 비니시우스한테 패스를 넘긴 브라임 디아스도 맨디랑 똑같이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박스 앞에서 패스를 받은 맨디는 같이 따라 들어온 디아스에게 패스. 이때 디아스가 볼을 잡는 이 시점엔 아까의 그 삼각대형 3자 패스 때문에 아틀레티코 수비 3명이 이들이 있던 측면으로 끌려 나와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후엔 볼을 잡은 디아스가 개인 능력을 펼치면서 레알의 두 번째 득점을 터뜨렸죠. 이 득점 시퀀스에서 우리가 인상적으로 볼만한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 채널 이동. 한쪽 채널에서 반대쪽 채널로 유연하게 넘어가는 그 시스템이 아까 첫 번째 골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면 이번엔 완전히 반대, 오른쪽 채널에서 왼쪽 채널로 넘어가는 걸로도 작동을 한다는 것. 둘, 전환된 채널에 위치한 자원들이 삼각대형을 만들어서 치밀한 3자 패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사실 이 3자 패스가 레알 입장에서 더 위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게 이 비니시우스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장면을 다시 보시면 맨디, 디아스, 비니시우스가 3자 패스를 하는데 그 패스 과정에서 측면 넓게 벌린 비니시우스한테 볼이 향하자마자 아틀레티코의 수비가 일제히 비니시우스한테 집중돼요. 평소 비니시우스가 보여주는 파괴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3자 패스 구도에서 비니시우스한테 수비가 쏠리니까 나머지 2명, 뒤로 돌아 들어가는 맨디랑 브라임 디아스에게 전진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발생하죠. 물론 오늘 골을 넣은 호드리구랑 브라임 디아스의 플레이가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제 개인적으론 그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준비된 시스템, 양쪽 채널을 벌려놓고 그 채널을 빠르게 전환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양쪽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제일 넓게 벌린 2명이 나란히 득점을 올린 건 개인적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레알과 안첼로티가 남은 기간 동안 본인들의 챔스 DNA를 증명할 수 있을지 앞으로 남은 챔스 경기도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